성희롱과 직권남용이 동시에 터졌을 때 여러분의 공직 생활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버거운데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다면 징계 수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누리행정사 TV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 벌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계신 누리행정사님을 모셨습니다. 공무원 징계 의결 과정에서 비위가 겹치면 단순히 징계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중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이 경합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 책임이 가장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사님, 저는 20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는데 이번에 직권남용과 성실 의무 위반이 겹쳐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라 밤에 잠도 오지 않고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비위가 2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님께서 느끼시는 그 절망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비위가 경합하여 일배 가중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그 적용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리적 오류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그 빈틈을 찾아내어 소청심사에서 처분을 감경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성희롱과 직권남용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정말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주변에서는 비위가 겹치면 무조건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며 겁을 주는데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성희롱과 직권남용은 징계위원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성희롱이 포함되면 가중처분의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등이나 정직 같은 중징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소청심사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본인의 권한을 초과하여 행사하거나 업무 감독권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이나 검사 활동 또는 부당한 경찰력 행사나 공문서 위조 등도 직권남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행정처분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 것뿐인데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몰려 성희롱 혐의와 합쳐졌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2사건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제 소명을 전혀 듣지 않고 바로 1단계 높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연구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분이 유사한 사례로 강등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소외감을 주는 부당행위와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이 겹쳐서 1배 가중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가중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감경받을 희망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징계규칙 제9조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중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감경의 기회가 있습니다. 갑질이나 성희롱 비위는 상훈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이 점이 소청심사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상훈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불리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소청심사 자체의 불가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혹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당시 상황의 긴박성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행정사님 말씀을 들으니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는데 법리적 분석을 통해 다툴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무거운 중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네요. 공무원 징계는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고 억울한 처분으로 한 사람의 공직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소청심사는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저는 그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 비위가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누리 행정사님과 함께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거나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과정은 매우 치밀한 논리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유리한 정황들을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수많은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행정사님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서 소청심사를 제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했던 제 자신이 후회됩니다. 이제라도 누리 행정사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직 생활이 억울하게 마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비위 경합과 가중 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는 전략의 싸움이며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하느냐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오늘 영상이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작성하는 답변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면 누리 행정사에게 연락 주세요.